안녕하세요. 서한숙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세월호 아픔을 함께 겪은 분들의 어떤 결의와 다짐이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과연 잘못했던 것일까? 어떤 곳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사고가 났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 그 봉건 유교의 그 가르침 때문에 아이들이 순종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외신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순종이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집단이 단체 활동을 할 때 무슨 사고나 위험한 일이 닥치면 위의 지시, 지휘부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휘부의 지휘를 따라서 아무 이상이 없고 안전하게 구조되어야 그 나라가 선진국인 겁니다. 그죠? 너도 나도 살겠다고 개인이 막 뛰어다녀야 되고 살아야 되고 자기 혼자 구생 도명하면 이거는 참 힘들죠. 그래서 지휘부가 필요한 거고 그 지휘부의 말에 잘 지키면서 질서 있게 구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선진국 방식입니다. 사실은 학생들은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믿었던 거죠. 한국 사회는 선진국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2014년의 일 처리는 그렇게 선진화된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우왕좌왕하지 말자. 지휘부가 힘들지 않게 따르자. 그래서 심지어는 구명조끼를 입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마 그 장면이 너무 떠올라서 저도 울컥하고 여러분들도 울컥하실 텐데. 근데 문제는 그 지휘부는 전혀 그런 지휘부가 아니었죠. 전혀 구해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왜 거기 있는 승객들을 구하지 못했느냐를 밝히려고 하는 그 특위 자체도 거기에 희생된 유족들이 정말 소리를 질러서 겨우 특위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그 특위에서 열려서 밝혀지는 진상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정말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청와대에 보고를 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을 갖다가 새누리당 의원들은 절대로 청문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길을 썼습니다. 그것도 정말 유족들이 말도 안 된다 겨우 뒤에서 뒷심이 돼줘서 나오게 했는데 기껏해서 알아낸 게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보고를 안 듣고 있었다. 이건 뭐 사실이라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이 아니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업무 시간에 딴짓한다는 얘기고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대통령은 몰랐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이 없다. 2014년에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냐 하면 각자가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 죽을 위기에 처한, 물에 정말 수장될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구하라. 이 한 말이 안 떨어져서 구하지를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래서 못 구한 듯이, 아니면 대통령은 몰랐기 때문에 그 말을 못했다는 것이, 그게 변명이 되는 듯이 얘기를 감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식의 뉴스를 계속 흘리냐면 끊임없이 유병언의 소재만 훑고 있습니다. 유병언이 뭡니까? 지금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사건은 두 개입니다. 처음에 침몰을 했습니다. 침몰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도 물론 밝혀야 되죠. 근데 침몰하는 8시 52분에 최초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구조하지 못할 정도로 빠졌던 것은 10시 한 4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마지막 카톡이 나왔던 게 10시 17분입니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게 9시 반이었죠. 적어도 47분 동안 구조할 시간이 있었는데 구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몰한 원인이 있고 구조를 안 한 원인이 있는데 끊임없이 침몰한 원인만 파헤치면서 침몰 원인 중에서도 오로지 유병원, 청해진 해운사에만 자꾸 국민들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무서운 것은 왜 구조를 안 했는지 아죠?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세상에는 뭐 별별 미친 사람이 다 있습니다. 뭐 정상과 미친 사람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정부라는 통제기구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검찰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들을 정부가 통제해주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정부가 구조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를 과연 믿고 맡길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파헤쳐야 되는데 끊임없이 파헤치지를 않고 겨우 파헤치도록 국회에 특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앉혀다 놓으니까 유족들 못 오기나 하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 선거 직전만 해도 지방선거 직전만 해도 다 바꾸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 마음이 흐트러져가지고 막 여당 많이 찍어줬더니 그 다음에 금방 패변했죠. 문창극 씨 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 국무총리로 내세웠다가 그나마 떨궜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가 무슨 다 바꾸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들 다 도둑놈으로 지금 앉히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냥 놈자를 이제 공식적인 용어에서 놈자가 욕이라고 해서 안 쓴다면 도둑입니다. 그죠? 범죄자입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는 뭐 그냥 제자들 논문 무시로 베꼈어요. 그리고는 거기 따라 나온 연구비 다 자기가 챙겼어요. 이거 도둑질이죠. 그리고는 한국교원대 교수 월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자기 돈 없어서 주식 투자했다 그랬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도 즉각 자르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끌고 있어요. 뭘 고민을 해야 되는 정부입니까? 이 정부는. 그리고 정종섭이니 정성근이니 모두 범죄 집단입니다. 그냥 여차직하면 거짓말시키고 여차직하면 사기치고 저도 기자지만 무슨 특파원 비자를 갖다가 특파원도 아니면서 받아가지고 자식들이랑 미국 가가지고 애들은 남겨놓고 오고 중학생은 해외 유학 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해외 유학 시켜가지고 미국 영주권까지 얻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문화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그걸 다 증거 자료까지 지적을 해도 자르지를 않습니다. 뭘 바꾸겠다는 거고 뭘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도 바꿀 생각 없고 하나도 깨끗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당해야 되고 억울하게 소리를 질러야 하고 유족들이 지금 막 슬퍼서 그 슬픔 속에 침잠해 있다가 겨우겨우 극복을 할까 말까 이렇게 가야 할 유족들이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죠? 지금 단식까지 하셔야 되고 저는 정말 사실 그런 거 말리고 싶습니다. 왜 마음 아픈 사람이 더 힘들고 괴로워해야 되나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핫바지로 알고 다 지네들 맘대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가 저희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뭡니까? 우리는 출세와 성공과 돈을 위해서 그 미친 듯이 질주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가만히 평화롭게 꽃향기를 맡으며 수평선과 지평선을 즐기며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가만히 있기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정말 가만히 있어도 되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그 말 지켜도 되는 그런 정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기 모였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해서 저는 그냥 여기 대표주자로 나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실은 다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죠? 그 아브라함이 소돔에 그 유황불을 내린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느님한테
어떻게 착한 사람을 나쁜 사람이랑 다 같이 벌을 주십니까? 50명만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 벌을 멈춰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겠다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착한 사람 50명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협상을 또 합니다. 한 30명 정도, 아이 좋다고 또 인정을 하죠. 그럼 20명 또, 아이 그래. 그래가지고 마침내 10명까지 왔죠. 10명을 찾았는데 10명이 없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룬네 가족 딱 4명 외에는 이제 착한 사람들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징벌이 떨어지는데, 저는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한국 현대 사회에도 암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유황불이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소리를 서로에게 전파해서 뭔가 위기징후가 있으니까 다 같이 피할 수 있다, 달아날 수 있다, 그 얘기를 전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0명만 돼도 그렇게 신속히 소식이 전파돼서 다들 위기를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명조차도 없어서 결국에는 속수무책으로 자연재해에 당했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또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달리 해석을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 입소문이 나는 적극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호락호락하지 않은 착한 사람이 되주십시오. 그냥 착한 걸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요즘 이제 많이들 이 촛불 집회니 뭐니 하고 나가는데 경찰이 예전 경찰이 아닙니다. 정말 야비한 경찰들입니다. 그죠? 심지어 이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바깥으로 차도로 몰아가지고는 집시법 위반으로 잡아갑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 함정수사입니다. 여러분이 막 따져가지고 이거 함정수사기 때문에 나를 잡아놓을 수 없다고 따져야 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시민이 돼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여러분 부탁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오른편에 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너무 오른편에 저보다도 더 많이 서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14일부터 단식하는 거며 15일 여의도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하는 거며 또 뭐 19일에는 서울광장 촛불 집회에도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락호락하지 말자. 그냥 오른편에 손만 잡을 게 아니라 우리 더 극악하게 싸우기까지 할 줄 알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확실히 외쳐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트위터, 1인 미디어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단 하나라도 어그러지는 거 있으면 온갖 그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고발을 하십시오. 사실 이 정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신고하는 것은 감출 수도 없기 때문에 그거 좀 찔끔합니다.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죠. 잘못 쓰다가 이거 뭐 명예훼손이나 뭐 거짓 허위사실 유포로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린다면요. 잘 모르는 거를 사실처럼 쓰지는 마세요. 잘 모르는 의혹이 있을 때는 왜 이랬을까? 하고 물음표를 던져주시면 여러분은 아무 벌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 요령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기의 그 생각, 의견, 논평 이런 것은 절대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언론 자유에 의해서. 그러니까 칼럼니스트들이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게 그 명예훼손이나 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기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 국가에서 의견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식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요령은 뭐 더 물어보시면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사실 많은 것들을 또 알고 있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편이라고 말해줄 때 우리가 그동안의 그 허위적인 이 허명에 너무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문창극 씨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의도 아닌 걸로 우연히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남들 보기엔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을 들이대면서 문창극 씨를 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대 교수 출신인 이인호 씨가 나와서 문창극 씨 옹호했습니다. 이인호 씨 참 얌전하죠. 더군다나 김대중 정부에서 대사 지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죠.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문창극 옹호하니까 좀 괜찮은 사람 아닐까? 우리 괜히 너무 그랬나? 아닙니다. 이인호 씨, 이승만 대통령 연구소에 가서 이승만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찬양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하면 4.19 혁명을 차마 욕할 수는 없으니까 만약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수립이 없었다면 4.19 혁명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죽음 때문이니까 유다가 참 잘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훌륭하고 멋있고 그럴듯한 직함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진실로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인가를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면을 다 벗기고 지금 그 사람 그 자체로 평가하면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올바른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악한 편을 악한 편이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잠깐 쉰 건 아니고요. 이 종이에 쓴 걸 뭘 하기로 했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 이 집회에 나오시는 건 굉장히 힘드시고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분이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친인척과 직장 동료와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실제로 목격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올바른 사람으로서 한 가지 몫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무슨 법이 나오면 요즘 인터넷에 검색하면 내용 다 뜹니다. 다 읽어보시고 내 권리를 확실히 알고, 그래서 그게 바로 민주사회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내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남의 권리도 그렇다. 가령 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뭐 굉장히 이런 데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슈퍼에서 일을 하시면서 거기 뭐 마트를 하시면서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안 주신다거나 이러시면 안 되겠죠. 그죠? 나도 내 권리도 잘 지키고 남에게도 남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바르게 사는 만큼 발 뻗고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 말씀입니다. 전 정말 유족분들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또 유족분이 여기 계시다면 정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러운데 제발 행복해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 정말 가족을 잃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슬픔으로 더 슬퍼지면 그건 정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분들이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 오래 사는 기억 속에서 저는 그 떠나신 가족이 나머지 시간을 함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자책이야 하실 수는 없겠지만 분노하고 분노 저희가 같이 해드릴 테니까 늘 웃고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만나면 그 얘기를 꼭 하시고 한번 깔깔 웃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사실 상가에서도 웃는 나라입니다. 너무 슬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월호 이전과 이후 얘기를 한다면 지금이 세월호 1년입니다. 저희가 서력 기원을 서기를 쓰죠. 그게 이제 안노 도미노, 그죠? 예수님, 신이 나오신 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서기 1년으로 합니다. 그런데 서기 1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새 박사가 와서 별빛이 반짝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그랬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그 악한 왕 헤로데가 아무 죄 없는 유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왜냐, 자기를 언젠가는 자기를 그 악의 정권에서 끌어낼 거대한 착한 세력이 온다는 걸 느끼고서 그걸 다 말살시키려고 유아 살해를 했던 아주 슬픈 해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싸워도 이것이 당장 정말 올해 내에 어떤 그 놀랄만한 새로운 사회가 금방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느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드디어 구세주가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걸 아시죠? 물론 절대로 30년을 기다리게 이 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당장 올해 진상을 밝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무섭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게 악을 추궁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지치지 말고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